계절은 소리 없이 변해간다. 어느 아침 녹음짓던 산천에 붉은 단풍이 들고 어느 저녁 그것은 또 소리 없이 질 것이다. 가을은 내설악 백담계곡의 가장 깊숙이까지 불띠붉은 입김을 뿜어내고 있다. 굽이진 산을 거슬러 오르는 2시간여의 산길. 하지만 풍선처럼 부푼 한아름의 그리움이 있어 발걸음이 나는 듯 상쾌하다. 만추의 내설악은 단풍의 찬지다. 이대로 멈춰도 좋을 것 같은 시간이 흘러간다. 백담사에 가을이 머물고 있다.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에 마음을 씻으며 한 걸음 내딛는다. 수심교를 건너면 문 없는 문이 열린다. 금강문이다. 잠시 발걸음 멈춰도 좋지만 가슴 속 시름이 무겁다면 아미타 부처님 뵙는 길을 조금 서둘러도 좋을 것이다. 수심교에서 금강문, 일주문을 숨가쁘게 연결하는 직선의 끝. 아미타 왕국인 극락보전이다. 중생심은 늘 바라는 것들로 넘친다. 극락보전에 모셔져 있는 아미타 부처님. 300여 년 전 조선 영조 때 조성된 이 불상은 그 안에 또 다른 보물을 품고 있었다. 지극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직조했을 이름 모를 조선 여인의 섬섬한 손길이 느껴지는 황단삼 회장저고리. 300년 전 그땐 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한숨이 이 부처님 전에 토해졌을까. 여기다 서울대 합격. 아니, 합격이라고 쓰면 아니지. 서울대 합격은 아니고 그냥 서울대. 여기 겨울에 한 번도 걸어서 안 올라와 보셨죠? 저는 한 2년 전에 여기를 저기 용대리에서 걸어 올라와 봤어요. 그때 이제 등산하려고. 오, 무지 추워요. 여기 바람이 장난이 아니고요. 걸어서 못 와요. 결국은 중간쯤 오다가 다른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요. 추억이 참 좋아요. 여기 백담사에 대한 추억이. 산행했었던 봉정암에 올라갔던 추억도 좋고요. 또 봉정암 올라가서 그 위에 소청에서 잤던 기억도 좋고요. 그래서 백담사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많아서 오고 싶어요. 내설악 깊숙한 골짜기. 세상을 등진 듯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백담사. 신라시대 자작률사가 창건한 이 절은 내설악의 첩첩한 산과 깊은 골이 그렇듯 천년고찰의 굴곡진 역사를 품고 있다. 백담사는 사철 물이 흐르는 널찍한 계곡을 앞마당 삼고 있다. 옛절은 이처럼 큰 물길을 피해서 자리를 잡는 게 보통인데 백담사는 왜 이런 물길에 바짝 붙어 자리를 잡았을까? 사실은 백담사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저 한계사라고 지금 저 오색 쪽 가다 보면 그 전에 한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이 계속 그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주지스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대청봉에서 백담사까지 100번째 되는 담에다가 되는 곳에다가 절을 지으면은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선몽을 꾸셨나 봐요. 그래서 대청봉에 올라가서 담을 쭉 세어보니까 지금의 이 자리가
100번째 지는 담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백배자, 연못담자, 절사자를 써서 백담사라고 하는 유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청봉에서 시작해 심산유곡을 흘러내리며 점점이 또아리를 튼 100개의 연못. 그 마지막 자리에 지어졌다는 지금의 백담사. 이후로 불의 역사는 멈췄고 내설하게 수려한 풍광을 아우르는 설악산 지킴이로 자리를 지켜왔으니 이 또한 선인들이 가르치는 지혜의 한 토막일 터. 주부를 모시는 보전 한켠에 들어선 아담한 전각. 산신을 모시는 이 전각을 보통은 산신각이라 칭하지만 백담사에서는 이곳을 산령각이라 부른다. 설악의 산신이 다른 산의 산신보다 격이 높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일까 기도객들의 발걸음도 잦다. 현실에서 이제 어쨌든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 그게 마음이 너무 모아져 있어서 그냥 지금 보는 풍경하고 우리 집 가족이 평화롭고 그냥 지금처럼 무난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연결돼 가지고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극락보전 왼편에 자리한 화엄실. 이 전각은 한국 현대사의 쓰라린 상처 하나를 품고 있다. 20여 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동안 기거했던 과거를 지닌 곳이다. 당시까지 오지에 가까웠던 백담사는 그 때문에 뜻하지 않은 유명세를 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쳐간 후 이곳은 2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먼 세상 얘긴 이곳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지가 보기에는 사실 정치는 잘했어요. 어쨌든 주소서했든 어떻게 했든 잘했는데 이 양반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될 뿐인 거는 마지막에 사실 그 돈의 욕심만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온 일이 난 저는 없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화려한 권좌에서 쫓기듯 내려와 엄동설안의 삭풍 속에서 모로 누워 지냈을 그 2년 동안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오전 11시 사시예보를 위해 스님들이 차례로 나한전으로 모인다.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가 닿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아라한과 그것을 증득한 500나한. 같은 길을 앞서 걸어간 선배 수행자들 앞에서 이제 각 불법의 설교로 귀의한 삼위 학인 스님들은 다시 한번 서리빨 같은 초발심의 결의를 다진다. 학인 스님들이 본디 그들이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향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곳은 스님들의 참선 수행 도량인 무금선원 선불장. 백담사는 기본 선원과 무문관 두 개의 선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 선불장에는 기본 선원 과정이 개설돼 있다. 누군가는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선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일거에 꿰뚫어버리는 사원이라고도 했던 곳. 한 점 흐트러짐도 용납받는 선가의 기풍이 추상 같다. 행자과정을 마친 삼위승들의 교육과정인 기본선원. 이들은 이곳 기본선원에서 4년의 교육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 비구계를 받을 수 있다. 매우 엄격한 규율과 촌분의 나태도 허용되지 않는 4년의 수행과정이기에 불교 사관학교라 불리기도 한다. 교적 면에서는 그 강원이 있고 또 성가대학이 있어요. 선의 측면에서는 기본선원이 그 기본 교육기관 역할을 기본선원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 말하자면 기본 수행기관입니다. 기본 선원 교육 과정은 4년이고, 그래서
4년 동안 동한 거와 하한 거를 이 파란 거 8번 맞춰야 되고, 그리고 1년차, 2년차는 특히 1년차는 안 거 중에도 동한 거, 하한 거 중에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아주 순간의 기본적인 의식이라든지 또 꼭 알아야 할 수비, 또 익혀야 할 수비, 또 기본적인 사상 이런 것들 정기 난 거 중에도 1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봄가을로 약 2달 가까이 중점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참선 정리하면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또 교과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내고, 3년차, 4년차는 기본소는 중심 도량인 대구 동화사에서 봄가을로 1달간씩 중점적으로 교과 교육을 좀 강도 있게 하루 4시간 정도 기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렇게 4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풀어놓을 수 없는 4년. 짧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3일은 비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26명의 예비 선생들이 벽을 마주하고 앉았다. 처음 삭발하던 그날 이후 수없이 지우고 또 지웠을 그것.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탐진치 얼룩들. 길어지는 호흡 속에 빈 공간이 넓어질수록 가부좌를 든 학인 스님들의 땀방울도 늘어갈 것이다. 몸은 벌써 오래전에 세간을 떠났지만 마음까지 온전히 떠나오기엔 아직 버거운 3일. 하지만 초발심의 굳은 결의는 여전하다. 예전에 이제 사회에서 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우는 작업인 것 같아서 점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바를, 제가 궁금했던 바를 이제 알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 선살은 계절의 변화가 바로 경전이라 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경전이 또 있을까? 산의 모든 것들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계절. 마지막을 앞둔 불안한 환희. 그래서 가을을 쓸쓸하다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곳. 찾는 이도 나서는 이도 없다. 문은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이곳은 무금선언의 또 다른 도량인 무문관이다. 스스로 문을 잠근 채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 모든 걸 거는 이들. 하루 한 끼, 무거운 수행, 외로움과 고독.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우리 무문관에 계신 스님들은 하루 일종씩을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사시공양 때 저희가 기본선언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 갖고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한 끼 식사 드릴 때 요 문을 이렇게 눈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면은 스님께서 알아갖고서 공양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잠그고 그 다음날 또 사시공양 들어가기 전에 요거 이제 빈 그릇을 빼갖고서 다시 또 새 공양구를 집어넣고 합니다. 안에서는 설거지를 다 하고. 스스로를 가두면서까지 노력해도 가 닿기 힘든 깨달음의 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피고 지는 동안 방 안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수없이 열리고 또 진다.
새벽 3시, 도량성 목탁 소리가 잠든 산사를 깨운다. 새벽녘 달콤한 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둘 눈을 뜨는 산사의 객사. 오늘 백담사의 새벽을 여는 이들은 낯선 이방인들이다. 이국의 산사에서 저마다 소중히 바쳐둔 촛불 하나. 이들이 켜든 촛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소망이 실려 있을까. 한국의 문화와 불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데 백담사는 이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귀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 낯선 하루의 시작. 그들이 맞이하는 이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어디에나 새벽은 있지만 모든 새벽이 일상인 것은 아닐 터. 참가자들은 백담사의 새벽이라는 낯선 시공간에서 자신만의 기도를 올린다. 작은 기척에도 흔들리지만 제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일을 멈추지 않는 촛불처럼 오직 한 길만 갈 수 있도록. 새벽 예불. 절하는 방법도 의미도 익숙치 않은 이들. 그들에게 이 낯선 시간은 새로운 세계에 다가가는 오늘의 첫 관문이다. 그저 한국 문화가 좋아서 선뜻 태평양을 건너온 이들. 하지만 마음처럼 몸까지 선뜻 한국 문화에 젖기는 힘든 모양이다. 절은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마음 자세를 익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듯 육체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게 바로 절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 자신이 할 때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끔 아주 미세하고 가늘게 그칠지 않게 호흡을 내셔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설명도 이제 마지막. 백문이 불여일행. 이제 실전이다. 하시고 첫 번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앉는 것까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스님의 구령에 맞춰 한 동작 한 동작 따라 해보는데 시작은 그럭저럭 이어갔으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21번이 아니라 108배 할 수 있겠어요? 청천벽력이 따로 없는 말씀. 죽빛 소리에 맞춰 21배가 시작됐다. 한 번도 이런 동작을 취해본 적이 없음은 물론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절을 해본 적도 없다. 하지만 대상이 없음에도 거듭되는 동작에는 어느새 경건함이 깃든다. 같은 시각 한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108배 도전했다. 이들 역시 대부분 처음이지만 이방인들보다는 익숙한 동작. 시작은 경쾌했다.
하지만 108배는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도전이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갈수록 꾀도 생겼다. 108배는 생각보다 먼 길이었다. 단장은 마음보다도 몸의 소리만 들렸다. 흐르는 땀과 저린 팔, 다리. 하지만 완벽히 끝내지 못한 것이 못내 민망하다. 근데 어제도 했는데요. 어제도 108번은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했죠. 중간에 너무 마셨어요. 예. 되게 좋아요. 저희 어제 산행할 때 쭉 돌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단풍도 지금 딱 적당히 물들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물 흐르는 소리도 좋았고. 절에 와서 해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또 좀 뭐랄까 생각지 않은 이렇게 정숙함인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 한번 가면은 이 자식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몸이 느끼는 시간은 이미 하루 여정이 끝났을 것 같다. 하지만 산사의 아침은 이제야 밝아온다. 스님들의 빚을 소리가 어둠을 밀어낸다. 쓸어낸 공간만큼 마음 번뇌도 씻기울까. 빗자루가 스쳐간 만큼 아침도 성큼 밝아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오늘은 바루 공양이다. 이 바루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 여기 남아있죠. 저기에 조금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먹게 되면 옆에 사람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준엄한 법도를 따르는 절집안, 소박한 밥상. 하지만 단 한 동작도 도를 벗어날 수 없는 특별한 식사, 바루 공양이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가지런히 놓으세요. 가지런히 놨죠. 제일 밑에 있는 게 발판이라는 겁니다. 발판까지 들으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어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저처럼 앞쪽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발단이 발을 자기 앞으로 당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저라고 하는데 수저를 그 발건 아까 했던 첫 그 위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뚜껑을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어서 이 발건과 수저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오른쪽 무릎 앞에 놓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바루를 이렇게 저처럼 오른쪽으로 들어보세요. 들었죠? 들고 왼손으로는 이 밑에 있는 발단이라고 하는 것을 펴보세요. 펴보면 거기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4등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4등분 한다고요. 4등분이 돼 있죠? 그러면 왼쪽 무릎 안쪽에다 놓으세요. 왼쪽 무릎 안쪽. 이거는 천수 그릇. 물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천수 그릇. 물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오른쪽으로 바깥쪽에 넣으세요. 자,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국그릇입니다. 국그릇. 오른쪽으로 안쪽에다 넣으세요.
순서도 용어도 뭐가 뭔지 통 어렵기만 하다. 밥 한 끼 먹는데 이리 많은 과정과 순서가 필요하다니.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사람들, 아직은 어안이 벙벙하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대주는데, 이렇게 대주면 그 행자는 여기다가 물을 3분의 1 정도 따르면 돼요. 4분의 1이나 3분의 1 따라서 다 됐을 때는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헹궈줘요, 이렇게. 흔들어주라는 얘기예요. 흔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물이 국구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쪽으로. 이것도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먼지가 있고 그럴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반찬 그릇으로 가요. 다음에 헹궈준 다음에 수저가 있는 물그릇에 물을 다 담궈 놓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역시 이렇게 해줘요. 해주면은 그 밥 뜨는 사람하고 밥 뜨는 사람이 눈으로 있잖아요. 양을 교감하면 됩니다. 물론 한 번 가발이라고 해서 또 다시 오긴 하는데 이때 양을 적절하게 맞추세요. 말로 하지 말고 눈빛으로 맞추면 됩니다. 충분해요.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바로를 정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뜻과 자기 자신의 존중을 뜻하는 뜻으로 정대를 하고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국그릇이 올 겁니다. 국그릇이 오면 그건 역시 국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교감을 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의 국을 담습니다. 자, 가십시오. 실전에 돌입했다. 눈빛으로 하는 의사소통. 하지만 마음 같지가 않다. 의외로 능숙한 외국인 참가자들. 받은 물로 우선 바로를 깨끗이 씻는다. 쉬지 않게 그걸 적당하게 그 바로를 잘 받아서 바로의 발은 범어 발달아에서 온 말이다. 한자로 그릇을 뜻하는 우와 합해져서 바로는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공양하는 그릇이란 뜻을 담고 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중도는 매일 반복되는 식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배우는 조금의 낭비도 없는 청결한 마음은 공양에서 얻는 또 다른 배움. 공양은 수행의 한 과정이다. 때문에 말소리를 비롯한 일체의 소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양의 마지막 단계에서 단무지는 가장 큰 도구다. 반찬이라니 생각했던 참가자. 분위기 파악하고 원위치 않은데 단무지의 용도? 봐야만 한다. 밥하고 국하고 반찬을 다 드시고 단무지 하나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 말씀드릴 때까지. 비구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걸식품,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스님들은. 그런데 우리는 수행하면서 얻어먹는다는 뜻이고 여러분들도 역시 이 순간만큼은 수행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공양이 원래 수행자가 하는 식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아주 겸허하면서도 엄숙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많은 의미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다. 소박하고 싱거운 반찬, 역시 이들에겐 힘든 일일 거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릇이 의외로 깨끗하다. 맛있는데요, 오늘 버섯이랑. 여기 영상 좀 들어보세요. 단무지를 집어서 이렇게 닦으십시오. 깨끗이. 그리고 이 전체를 국으로 다 보내세요. 국그릇으로. 국그릇 가서 이렇게 또 닦아요. 반찬 그릇으로 갑니다. 반찬 그릇으로 가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 드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차는 이 전체 물을 다시 밥그릇 어시바로에다가 붓습니다. 부어서 손으로 깨끗이 닦아요. 국으로 가서 깨끗이 닦고 반찬으로 가서 깨끗이 닦아서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캐스통이 와서 다 걷어가요. 만약에 고춧가루가 더 많은 팀은 제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그걸 재분배해서 드실 수 있도록 추억의 시간을 갖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타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화는 아주 잘 될 겁니다. 제가 소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소화제 드시고 싶지 않으면 아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십시오. 마지막에 단무지로 설거지해서 다 먹어야 됩니다. 단무지까지. 물하고 단무지를 먹고. 자, 물을 받았죠? 그러면은 단무지로 그 어시바루를 깨끗이 씻습니다. 듣기도 보기도 생전 처음인 설거지 방법. 티끌 하나 남겨선 안 된다는 게 스님의 가르침. 벌칙을 받지 않으려면 깨끗이 마시는 수밖에 없다. 내가 남기면 동료에게도 피해가 간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체득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단무지 한 입, 이로써 설거지 완료다. No, no problem. Great. Taste is good, not too spicy. Not too spicy. Can you drink this one? Yes. Yeah. You should. No? Just you want to see. 자, 이쪽으로 와서 어떤 쪽이 더 들어온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양쪽에서 나오셨으니까. 예고됐던 평가의 시간이 돌아왔다. 인정하십니까? 이쪽에는 깨가 하나 더 있고요. 제가 그던 거에는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깨가.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물량도 거의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양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 저어가야 돼요. 왜냐면 티끌럭스가 이게 깨닫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뭐. 자, 두 팀의 희비가 잊지 갈린다. 마세요. 저희가 그 인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악연의 그 고리를 제가 살짝 끊어드릴게요. 숟가락으로 한 그릇씩, 숟가락을 하나씩 퍼서 과감하게 드십시오. 어디서도 못해볼 특별한 경험. 설거지물까지 나눠 마셨으니 이것으로 이제 정말 악연의 고리가 끊기고 대신 인연의 고리가 깊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짧고도 긴 아침이 밝아오는 사이 가을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이 새벽 내내 분주했던 백담사의 깊은 속까지도 돌멩이 하나 물 한 줄기도 제 색을 찾아가는 아침. 백담사의 가을이 옛 친구들을 불러냈다. 와, 단풍이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 저거 저 노란색. 저 밤으로 회 색깔이. 아, 그래도 좋다. 너무 좋다. 백담사가 세상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두 친구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척에 살고 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일을 핑계 삼지 않고 백담사를 찾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백담사의 가을은
부록에 나이마저 있게 하는 경이로운 모습 그대로다. 너무 여기가 우리 옛날에 시인학교 할 때만 해도 여기가 제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글을 쓰는 업을 잇고 있는 두 친구. 때문에 그들에게 만의 숨결이 서린 이곳은 단순한 사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의 한용운. 그러나 그 이름은 시인일 때 가장 빛이 난다. 나룻배와 힘이 나는 나룻배 당신은 그발로 나를 지켜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아느냐.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만의 기념관. 그의 작품들과 생전의 유물이 전시돼 있는 이곳. 하지만 전시된 유물처럼 만의 정신도 멈춰버린 지난 이름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 보는 이의 마음이 새삼 짠하다. 뭔지 모르지만 너무 썰렁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전에 이쪽 건물에서 저희가 그 만해 축전 때 시인 학교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풀이 날 정도로 사람이 안 다니니까 지금 다른 데는 풀이 안 났는데 지금 풀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 놓고 이렇게 새우젓 하나 찍어줄까? 와, 기가 막히다. 시인의 꿈을 꾸면서 글을 쓰면서 이들에게 백담사는 마음의 고향이자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곳이었다. 어린 시절 백담사를 드나들며 만의 이야기로 습작을 했고 그것이 업이 되어버린 지금. 군청 템플스테이 때 한 적. 예. 근데 그 재교육 받는 친구들은 말이 그래서 하면 안 가고. 백담사는 사실 인제 지역 주민들 겁니다. 인제 지역에 이렇게 오고 쫙 양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의 10배. 앞으로도 백담사가 문인들에게 힘이며 기회가 되는 곳이기를 조심스런 바람을 나눈다. 만해 축전이나 우리 만해 박인환 문학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같이 막 하고 싶은데 인제 문협하고 전에는 만해 축전할 때 그 시인 학교를 여기서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좀 왕래가 있었는데 저희들 뜻은 어떻게든지 인제 문협뿐만 아니고 인제 지역 주민들하고 만해마을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여물어가는 사이 숲에서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이 비록 우리 몸 일부 중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자비 명상. 오직 옆 사람의 말과 부축에만 의지해 걸어온 길. 불편함을 통해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끌어준 이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 듯 일상의 모든 것이 행복한 순간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순간의 환희는 영원할 것이다. 이제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프로그램만이 남았다. 바로 돌탑 쌓기. 이보다 정확한 설명이 또 있을까? 협동과 세심함, 올라갈수록 진지해지는 영혼까지. 그렇게 돌탑이 완성되었다. Looking good from the pagoda. What did you wish for? I wished for a long and happy life with my boyfriend and to have lots of fun while we're in Korea. I wished for health for my children and for my family. Very open-minded person, and Buddhism is a very open-minded religion that's very accepting of other religions and other people. So I love Korean food. Yeah, actually all Korean food. Actually, here I really liked it because there was no meat. Usually I always eat meat, so it was a nice change. Really healthy and cleansing. Getting up at 3 a.m. this morning was very difficult, but the meditation, the morning worship was actually my favorite part of the whole experience. So although it was hard getting up at 3 a.m., actually worshipping and doing that this morning was a great experience. 비록 말은 안 통하지만 나라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그런 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존중해주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가서 아이들하고 우리 문화를 잘 배워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어울림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돌탑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다가간다. 더불어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에도 눈을 뜬다. 백담 계곡을 가득 메운 이 간절한 바람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더라도 그 마음은 그대로이길. 이들에게 백담사에서의 추억이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길. 2박 3일 일정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참가자들. 이들에게 백담사에서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냥 바쁜 생활에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생각을 여기 와서 많이 느꼈거든요. 나 자신도 이제는 앞으로 더 되돌아보고 또 나 자신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무엇을 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또 모든 것이 편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알기 위해 떠난 길.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건 내가 아니라 남이었다. 나를 잊게 하는 사람들,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들. 삶의 길이 높은 봉우리에 가로막힐 때 백담사에서의 가을이 그 새벽에 작은 깨달음이 떠오를 것이다.